안녕하세요, 해광천년입니다. 사방에 꽃들이 아주 화려하게 만발한 아름다운 봄입니다. 요즘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나의 사주하고 맞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분양을 한다든지,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살림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주택에는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를 선정할 때는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양지로 삼을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건강을 위한 치유의 터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장사 목적으로 상가를 짓는다든지, 용도가 다 달라요. 따라서 그에 따른 입지도 다르다. 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시운에 맞는 지역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산수의 국세가 어우러져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 시운에 일단은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산수의 국세가 중요하다. 특히 장사를 위해서 상가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물길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니 해도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을 용도풍수라고 합니다. 용도풍수. 그리고 또한 투자를 해서 이동을 하려면 본인의 사주의 운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풍수와 사주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숙제를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 무리하게 투자해서 이동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좋은 땅이 자기에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운은 항상 굴곡을 그리면서 가죠. 굴곡을 그리면서 가되 상향곡선을 탄다. 그러면 이때는 일을 벌려도 됩니다. 하지만 운이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리며 간다.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용히 때를 기다릴 때다. 즉 대운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풍수에서나 사주에서 비보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 준다. 그래서 본인이 타고난 사주의 기운이 무엇이 약한지 그것을 보고 보충해 주면 일종의 부적 같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위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오행의 기운에는 목, 화, 토, 금, 수 5가지가 있죠. 목, 화, 토, 금, 수. 자, 이것을 색깔로 구분해 보면 목은 청색이요, 화는 적색, 토는 황색, 금은 백색, 흙은 흑색입니다. 그리고 숫자로는 목은 38, 화는 27, 토는 50, 금은 49, 수는 16이 됩니다. 그리고 방위로는 목은 동쪽, 화는 남쪽, 토는 중앙, 금은 서쪽, 그리고 수는 북쪽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치장하는 액세서리 또한 이러한 오행에 맞춰서 차고 다니면 기운을 보충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비보가 완벽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은 좋은 땅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 적덕지가의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적덕. 덕을 쌓아라. 남에게 베풀어라. 희생 봉사해라. 천기, 지기, 인기라는 모든 기운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좋은 파동을 내뿜으면 좋은 파장이 나한테 보답이 돼서 돌아옵니다. 마치 메아리의 원리와 같은 겁니다. 사주가 개인적인 운명을 좌우한다면 풍수는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집합체, 그러니까 가족, 가문, 회사, 이렇게 규모가 큰 곳에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터를 옮기게 될 때는 사주의 흐름과 풍수의 운을 같이 결합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역에 고는 직방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고는 직방대하다. 자, 땅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곧다. 그리고 평평해서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이 크다. 그리고 하늘이 양이라면 땅은 음이죠. 음의 역할. 자, 땅이 하는 역할은 생산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재물이 땅에서 나온다. 그래서 땅은 생산과 재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쁜 터는 없다. 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순종적이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간다, 순종한다, 이런 뜻이죠. 포용력이 있다, 베푼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한마디로 공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덕을 쌓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운명과 땅, 즉 자연이라고 하는 천지의 기운에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중요한 방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방위. 방위는 크게 8개의 방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8방. 이것을 다시 3개씩 나눠서 24방위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방위는 시운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그 시운에 맞는 토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에 그 지역의 산과 물의 형태를 보아라. 생기가 흐르는 땅인지, 산과 물이 유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은 단지 공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자연의 기운에 순응을 해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과 땅이라는 우주의 공간 안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상당히 중요해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좋은 인연을 맺으면 서로 좋게 되는 것이고, 악연을 만나면 서로 왼수지간이 돼서 그야말로 인생을 갉아먹게 됩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살풀이, 굿까지 합니다. 그것을 개운법이라고 하죠. 운명을 새로 열어간다. 그런데 이 개운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조금 전에 강조했던 인간관계. 자,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덕을 베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풍수적인 방위학, 즉 풍수의 이론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의지죠. 그리고 이 인간관계는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수기법은 자연과 합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인간, 자연과 합치를 이룰 때 가장 좋게 개운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풍수기법은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공부와 경험, 그리고 현장을 누비면서 산줄기와 물줄기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주와 풍수가 결합된 개운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